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 비가 내리면서요. 곳곳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다고 합니다. 우산 챙겨서 나오셔야 되겠고요. 이번 비는 역시 밤이면 그치겠습니다. 자, 어제 내린 비로 현재 지역의 기온 24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은 2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만 역시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민주노총이 혁신도시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반복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인근 상인들의 좀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 인근 상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자, 또 연일 폭염 경보가 지속되면서 영월군이 다양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고 또 횡성군이 준비하고 있는 이 도시재생 청년 참여단 모집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88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확진자는 지난달 19일 이후 13일 만에 1000명아리로 떨어진 것이고, 이 방역당국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아직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고교 설립이 또다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업도시 고교 설립안이 지난달에 열렸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토 사유는 학교 규모와 학급수의 재검토 등으로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또 한 번 연내 기업고 신설 승인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주시가 산림청 주관 미세먼지 차단습 조성 사업에 도전합니다. 미세습은 차단습이 수목줄기와 잎 등의 접촉면을 최대화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극대화한 기능적 숲으로 선정 여부는 오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민주노총이 지난달 23일 또 30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죠. 이 집회의 허용 여부 그리고 또 규모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 과정에서 정말 안타깝게 지켜본 분들이 바로 혁신도시 내에서 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이 현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 배호석 상인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떤 업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식당하고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규모가 있나 보죠? 예, 조금, 네. 근데 규모가 큰 만큼 예.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오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노총 주최 집회, 그만큼 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규모가 있는 매장들이 사실상은 조금 더 어렵죠. 네. 고정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뭐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겪고 왔습니다. 예. 이번에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 거기에 해당되십니까? 저는 아마도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위 80%까지만 지원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매출이 높은 매장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높아도 아까 말씀하신 뭐 고정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이제 또 계산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 또 이렇게 또 틈새 또 해당이 되시는군요. 저희가 뭐 이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정부 제안한 지원금을 뭐 거의 못 받다 보니까 네. 아예 계산도 안 했었고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참 이걸 여쭤보면서 참 마음이 좀 부담이 많이 갑니다만 먼저 지난달 23일하고 또 일주일 만이 30일이었죠. 네. 이 집회에 대한 찬반 여부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요. 또 집회 강행을 한다. 아니면은 이것을 그 1인 시위로 또 하겠다. 경찰 병력도 많이 동원이 되었었고요. 이 전반적으로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다가 혁신도시는 굉장히 그 긴장이 아주 심화돼 있었죠. 아주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졌을 정도니까요. 경찰 병력의 아주 삼엄한 그 경계와 검문 검색이 이루어졌었고요. 네. 상인들이 그 매장을 출입하는 것이 거의 그 힘들 정도로다가 저희가 비표를 가지고 통과를 해야지만 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상인들의 매장 출입조차도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상인들의 매장 출입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어떤 그 물건이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했었고, 네. 예약 손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취소가 되는 수밖에 없었고요. 예. 몇몇 상인들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문을 닫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죠. 아이고. 네. 아직 영업을 중단했었겠군요. 그날은요. 네, 거기 집회 현장 주변의 그 상인들은 대부분 다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그 해당 일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또 집회 또 이제 이 농성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 병력도 상존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날들은? 네, 그 평상시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소란스럽게 그 확성기도 굉장히 크게 틀고 또 그 행진도 매일같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그 두 번의 대규모 집회 이후에는 조금 좀 조용한 상태예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언제 또 어떻게 돌발적으로다가 이 집회가 이루어질지 몰라서 항상 지금 그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혁신도시 내 그 상가 사실 계속해서 몇 년째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또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공실도 굉장히 많고요, 주변에. 실제로 평소에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평상시에도 지금 공실 굉장히 많고 힘든 운영 체계를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공공기관 직원분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대규모 집회까지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참 답답할 나름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집회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압박을 가하는 수단도 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위 이야기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 주장을 보고 또 상당히 이제 동의를 많이 해주는 어떤 그런 그 지지를 얻는 것도 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일반 상인들, 그러니까 이게 주변인들의 입장이 봤을 때 이 방법론은 좀 어떻게 보시는 건지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해주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 고용 안정, 이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 지금 이런 주장이 일단 제일 큰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지나오면서 보면은 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전 국민이 지금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보면서까지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계속하는 그런 행위 또한 주변에 지금 인근 아파트 단지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그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주변 상인들은 이분들의 그 화장실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샤워도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모든 분들이 지금 아주 경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 또 뭐 이 그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에서도 같이 동참하면서 지금 반대의 의사들을 표명하고 계세요. 네. 좀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이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회의 목적이 뭔가 좀 이런 것을 너무 도외시한 게 아닌가,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비판은 충분히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은 현재 그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이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는 거, 이게 또 가장 큰 원인이 현재 그 문제를 결과를 보지 못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정규직에서 좀 반대하는 논리가 이런 겁니다. 좀 느낌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을 중진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것을 고용 안정으로 연결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정규직 정원이 더 늘어나면은 나중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지나친 정원은 이 구조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네.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 정부가 책임을 안 지고 왜 각 그 공공기관의 그 책임을 전가하느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명분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내부적으로 아니 저희 뭐 개인적으로다가 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간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다 그것에 이제 공감하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인의 그 대표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그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이 밝고 그 활기찬 그런 도시가 되겠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쟁이 이렇게 그 가속화되는 이런 현상들은 없어야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의 이런 아주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좀 합심해서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보다도 일반 상인들의 입장에서 이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이해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거리적 사회두기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고요. 이 집회 시위만 관련해서 이제 4단계를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집회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제 막았었고요. 근데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집회만 4단계로 적용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라는 또 이제 유권에서 또 내려졌었고요. 이런 일련의 또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인권위에서 그 발표가 난 것은 아주 이분들이 너무 잘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어요. 의도까지요. 예. 예. 이거 지금 전시 상황에 방불케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다른 거와는 좀 다른 거거든요. 네. 그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자영업자들은 4명 이상이 그 자리를 함께 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은 바로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단히 집회를 하는 거에 그걸 허용한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또한 지금 현재의 이 모습을 행정처분을 없이 그냥 같이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자체도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집회 여러 가지 수칙을 어겼다는 것인데, 방역 수칙도 그렇고요, 집회 지식법도 그렇고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사항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이런 것들이 예외 조항이 되다 보면 반복적으로 다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시민들과 상인들의 위협으로 다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철저하게
이 상인회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하는 자리로만 오늘 또 가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지역 신도시 상인회 배호석 상인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연일 덥습니다. 낮에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죠. 자, 각 지역별로 이 또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 하고 있는데요. 자, 영월군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요. 온열 질환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폭염 대응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늘 점검하도록 하죠. 영월안전건설과의 전재형 방재관리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월도 덥습니까? 예.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군요. 분지 지역이라서. 예, 어느 정도로 덥습니까? 요즘에는 뭐 전에는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는데요. 네. 요즘에는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예. 해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태백을 제외하고는 다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월군도 그 무더위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네.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현재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사수차를 투입해서 운영한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 대책으로 들었는데 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살수차는 그 폭염이 지속된 지난 7월 23일부터 사수차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네. 8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가지 주요 도로에 오전 10시, 11시 30분, 오후에는 오후 2시, 4시 총 4회 이상 사주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 온도를 한 3도씩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도로변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데요. 그런 것도 이제 싹 씻겨 나가니까 네. 주민 불편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오후에 이제 비가 올 예정인데 이런 날은 안 네. 하겠네요. 예, 저희가 오전에 비가 안 오면 예. 오전에 비가 안 오면은 계속 하고 있다가 예. 혹시 오후에 이제 소나기가 내리면 그때는 이제 멈추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제 이렇게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게 그 온도를 좀 그 낮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아까 뭐 3, 4도 정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가요? 예, 이거 바로 옆에 이 물 바로 옆에는 한 3도시에서 4도시 효과가 있고 네. 그 인근 뭐 한 5m, 10m 그 옆에 예. 상가가 주로 이렇게 있는데요. 걸어 다닐 때 한 1.5도씩 그러니까 아주 그 더운 날은 33도, 34도는 지나갈 때 걸어 다니실 때 엄청 더운데 그래도 네. 이렇게 2, 3도씩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요. 예. 네. 자, 그리고 문제는 사실 요즘 뭐 에어컨이 정말 생활의 필수품이 될 정도로 많이 또 위치되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정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사실 예전에는 그 더위 쉼터라고요. 어르신들 정말 이게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또 냉방 기구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에너지 취약계층, 좀 이분들을 위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뭐 전기세 지원이나 뭐 이런 거는 없는데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월군 관내에 마을회관 노인정을 중심으로 140개소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제 방역을 수칙을 준수하면서 환기나 이 손소독제 뭐 이런 걸 비치해가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 야외에 이제 정자하고라든지 그늘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36개소의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게 야외 무더위 쉼터 그 정자 안에
아이스박스 같은 이제 그 안에 얼음물을 제공하고 기체를 이제 비치하여 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 밖에도 정말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가 다 이제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겠고요. 뭐 야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분들도 계시겠고요. 예. 뭐 태양광 스마트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조금이나마 그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제 대책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폭염이 길어지면은 그런 만큼 이 더위 지치신 분들 좀 피해가 없도록 또 각자 여러 가지 그 생활수칙도 이제 준비를 하시고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좀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 주시면서 강조하면서 오늘 또 마음 쓰도록 하죠. 예, 저희 영월군에는 그늘막이 17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그 태양광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출가 동시에 그 영상 15도씨가 넘으면 그늘막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네. 그 크기가 이제 6m, 3m 크기로 그 그늘을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인도나 이런 데 앞에 있으니까 이제 기다리는데 잠시 이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대책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으며 예. 앞으로 이제 폭염이 계속 길어지니까 주민들은 이제 온열 질환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께서는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무더운 시간에는 가급적 실외 작업이나 야외 활동, 외출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자, 뭐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요. 올 가을쯤이면은 최소한 9월, 10월쯤이면은 이 더위도 옛날 이야기하고 백신도 맞고 정말 건강하게 좀 옛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영월안전건설과의 전재형 방재관리팀장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횡성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이 도시재생 미래 전략 수립에 미래 세대의 또 주역이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요. 도시재생 청년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함강민 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횡성군에서 도시재생 청년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먼저 그 도시재생 청년 참여단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먼저 도시재생은 일반적으로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주민 의견 수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통상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그 쇠퇴 원인을 보니까 젊은 층의 인구 유출과 또 고령화 문제를 들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는데 우리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청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도시재생 청년 참여단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네. 아마 앞으로는 이제 우리 횡성군 도시재생 미래 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청년 참여단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또 언제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횡성군 도시재생 정책 결정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또 전국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 관련 세미나나 선진지 견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네. 네. 활동 기간은 언제 8월 13일 공고되면 3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활동 기간이 길군요. 네. 예. 그런 만큼 주거, 교육, 문화, 관광, 마케팅 등 정말 3년의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제시한다. 충분히 그 정책에 활용될 그런 여러 가지 그 기회가 되겠군요. 예, 그렇죠. 충분히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이 젊은 층들 포커스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면 좋을지 이런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이라고 했는데 그 연령대가 어디까지가 청년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건지 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횡성군 거주자로 신청 자격을 설정하였고요. 네.
또 뭐 그 기준은 뭐 지역 내 위원회나 또 행사 등에 참여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공헌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든지 네. 혹은 뭐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수료한 청년이 비교적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접수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 방법, 접수 기간 어떻게 됩니까? 오는 8월 8일까지 그 횡성군청 도시재생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되고요. 네. 또 자세한 사항은 우리 횡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블로그나 또 횡성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군요. 네. 예. 근데 10명 정도니까 의외로 또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고요. 예. 아무튼 뭐 본인의 또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또 이제 횡성도 정말 그 어느 지역이 못지않게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또 청년들의 목소리 많이 또 이게 반영이 되어야 정말 젊은 분들이 오고 싶은 또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좀 많은 분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한강민 센터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